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할 부분은 오늘 제가 강의할 부분은 시와 영어 번역이라고 이제 써져 있죠. 거기 보면 제목이. 영어 번역이요? 예, 영어 번역인데 뭐 써져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20세기, 21세기, 지금 21세기잖아요. 근데 20세기가 되면서 이제 특히 영국과 미국이죠. 영미 시단에서 동양의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참 신기하죠. 우리가 동양이 있는데도 한시 이런 걸 잘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미 20세기에 영미 시단이 동양의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예이츠는 들어보셨죠? 예이츠. 이니스프리의 호도 이런 거 쓰시는 거. 예, 이니스프리의 H 호도 이런 거 쓰신 분이거든요. 호수에 있는 섬이 호도잖아요, 맞죠? 호도라는 게 섬도자 있다, 섬도자. 저기 최고의 시인이에요. 네. 최고의 시인. 이런 펜좀 혹시 펜좀 없나요, 장르님? 장르 펜. 펜 같은 거 이게 좀 잘 안 나와가지고. 없어요. 아니 그냥 이거 그래. 아니 그냥 됐어요. 그건. 일단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니스프리의 호도할 때 이 호도가 호수에 떠 있는 섬이란 뜻이에요. 호도. 그래서 나는 이제 이니스프리의 호수에 가서 호도에 가서 거기에서 뭐 벌꿀도 키우고 뭐도 키우고 하면서 예, 이렇게 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니스프리의 호도거든요. 이니스프리의 호도. 예, 이걸 쓴 예, 그런 분이 이제 예이치고요. 그다음에 T.S. 엘리엇은 여러분 그 황무지라고 들어보셨죠? 황무지. 그 4월은 잔인한다 이렇게 쓴 시로 유명한. 야, 이것도 참 재밌죠. 4월이 잔인하지 않잖아요, 전혀. 왜 4월이 잔인하다고 하는 줄 아세요? 이게 제가 TV 옛날에 뭐 이게 라디오 들으면 뭐 어떤 분이 4월은 잔인하다고 했죠. 이렇게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4.19. 예. 근데 아니 근데 여기서는 4월은 그렇죠. 옛날에 맞아요. 4월 그 생각 저는 못했는데 4월 4일 말씀하죠.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황폐해져야 될 영국에 라일락이 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인한 달. 우리도 뭐 6.25라고 한국 전쟁 때도 정말 전쟁이 나니까 아무것도 안 필 것 같지만 뭐 꽃이 피면 돼요. 4월 되면. 피죠. 네. 그래서 이게 잔인한 달. 그게 잔인한 달이에요. 하여튼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면 예이츠는 인도의 시인 타고르에 관심을 보였고요. 타고르. 인도의 유명한 타고르는 들어보셨죠? 네, 그 관심을 보였고 황무지에서 또 산스크리트어가 옛날 인도어예요. 산스크리트어도 막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즈라 파운드의 또 지하철 정거장이 이건 딱 2줄짜리 시예요. 에즈라 파운드의 지하철 정거장에서라는 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딱 2줄, 그러니까 일본의 하이쿠라고 들어보셨죠? 네. 2줄짜리 시. 이거에 영향을 또 받았어요. 그리고 에즈라 파운드가 또 이제 그런 동양의 시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 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에즈라 파운드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중국의 한시들 있잖아요. 그 한시들을 뭐 했냐면 그 영역을 했어요. 에즈라 파운드가. 그래서 한자가 회화성이 많은 건 아시죠? 한자가 회화성이 많아요. 여러분 그 한자를 예를 들어서 보면 한자가 왜 회화성이 많냐면 이야기에 완전히 한자라는 것은 한자 속에 정말 다양한 그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한자 속에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한자를 보면 뭐 이거 우리가 이제 뭡니까 상형 문자도 있고 그렇죠. 또 형성 문자도 있고 회의 문자, 지사 문자, 그다음에 또 뭐죠? 가차, 전주 이런 6가지가 있어요 한자 원리가. 그래서 그 상형이란 건 모양을 본뜨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생겼다는 산 이게 상형이에요. 이 산이 산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물 모양에서 내천자 나온 거죠. 이건 아시죠? 이렇게 이게 여기서 나와가지고 해일자. 한자 너무 잘 만든 거예요. 형성은 이게 부분하고 뜻 부분 있는 거예요. 부분하고 뜻 부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글자도 보고 이게 호자잖아요. 근데 여기에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호니까 의미고 이건 뜻이잖아요. 이걸 형성이라고 해요. 회의는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뜻과 뜻. 여러분 날일자와 달월자가 붙으면 이게 밝은 영자는 아시잖아요. 이 정도는. 왜 밝냐? 해와 달이 있으니까 밝아. 네. 그래서 이게 회의예요. 지사는 뭐냐면 뭐 이 정도는 뭐 어렵지 않죠? 이거 어렵다고 하시면 돼요.
자, 이 일사분면에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일삼자가 된 거예요. 여기 일사분면이잖아요. 여기 점이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 일삼자 이런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아, 그러니까 보이는데 점이 있다는 건 안 보이는 거죠. 그냥 가상의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뭐 이게 그 뭡니까? 뿌리 근본 본자도 이게 뿌리라는 것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이런 게 지사고 가차는 그래서 그 프랑스를 불란서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냥 한자를 가지고 프랑스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불란서 이렇게 쓰잖아요. 전주라는 것은 이런 거 하나만 이야기하면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세 글자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보세요. 이게 즐거울 락, 그렇죠. 즐거울 락, 또 뭐죠? 기뻐할 기쁠요. 그러니까 좋아할 요. 노산 요수할 때 좋아할 요. 뜻이 몇개 단계. 그렇죠. 그러니까 즐거울 낙도 있고 좋아할 요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자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나무죠. 흰색이죠. 이게 작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벚꽃을 가리켜 벚꽃나무. 그러니까 벚꽃나무가 많이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즐거워하죠. 자, 즐거워하면 음악이 나오겠죠. 이 음악 학자도 돼요. 맞죠? 이 음악 학자도 있잖아요. 음악학 그리고 즐거워 그래서 좋아해. 그러니까 이 하나의 뜻에서 여러 개가 파생이 되죠. 이런 걸 전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간단하게 설명 이거 하는 긴데 그냥 이런 6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한자가 회화성이 있어 없어요? 보시면 있죠. 이런 걸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이런 게. 그래서 회화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이거 뭐 제가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한자는 이렇게 회화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이제 매력이 피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스트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이제 연구를 하는데 200의 시 중에 뭐가 있냐면 송우인이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 있죠. 송우인이란 말이 뭐냐면 거기 보이시죠? 친구를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모르시면 써놓으세요. 우인하면 벗이의 벗, 프렌드. 얘가 아시죠? 프렌드고 송은 보낼 송자거든요. 그래서 이 자일스의 영역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나왔어요. 보세요. 밑에 이제 이 자일스의 번역과 Translated by Pound, 에즈라 파운드의 번역이 있어요. 거기 보면 부운 유자의 이렇게 나왔죠. 부운 뜬구름은 부운. 그렇죠. 뜬구름은 놀유자 아들자자 뜨드자잖아요. 그러니까 뜬구름이야. 떠도는 구름. 그렇죠. 유자라는 건 뭐냐면 유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유자라는 게 좀 그 역마스 요즘 말로 역마살 띄었다고 그러잖아요. 역마살 띄었다. 예, 그래서 놀유자니까. 그러니까 떠도는 구름 이렇게 해석되죠. 부운. 그다음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의 마음. 여기까지 가요? 예, 그렇게 해석되고요. 그다음에 낙일은 떨어지는 해잖아요. 낙일이니까. 고인은 그 친한 사람을 말해요. 이게 옛고자 올해는 고자인데 친한 사람을 고인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그 고인이라는 게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래된 지인들의 정 이렇게 되겠죠. 이거 초코파이 정자 아시죠? 요 글자 초코파이 나올 때 나오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로 근데 이제 보세요. 이 자일스의 번역은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Your heart 너의 마음은 was full of 뭐로 가득 차 있었다. Wandering thought. 원더는 뭐냐면 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돌아다니는 마음들, 떠도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게 자일스의 번역이고요. 에즈라 파운드는 뭐라고 했냐면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떤 게 멋있는지. 마인드, 마음, 라이크는 뭐뭐 같은이에요. 플로팅, 떠도는 와이드 클라우드, 넓은 구름과 같은 마음. 그러니까 지금 자일스의 번역은 그러니까 영어 어려우면 그냥 우리말을 보세요. 우리말. 너의 마음은 떠도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네.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에즈라 파운드는 어떻게 번역했어요? 떠도는 넓은 구름 같은 마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면 어떠세요? 그냥 우리말 해석으로만 봐도 누가 좀 더 있어 보여요? 여기는 함축이고 이쪽은. 예, 이게 지금 보면 에즈라 파운드의 번역이 훨씬 더 좀 함축 잘 말씀하셨는데 훨씬 더 멋있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밑에도 나의 태양은 정말 졌네. For me 나에게 my son 나의 태양이 has set 졌다. indeed는 정말로라는 뜻. 정말로. indeed 있죠. indeed 정말로. 이렇게 하는 게 낫냐? sunset 일몰이 sunset인 거 아시죠? 여러분 일출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출. sunrise.
이게 일출이에요. 해가 솟아오르니까 선셋이 뭐야? 일몰이거든요. 그래서 일몰인데 팔트는 여기서 헤어진다는, 여기 팔트면 부분만 알고 계시는데 헤어지다는 게 있어요. 이게 선셋. 여기 팔팅 있잖아요. Sunset like the parting of old acquaintances. 팔팅 없어요? 이 팔트가 헤어지다는 뜻이라고. 헤어지는 것. 오래된 acquaintance는 지인이라는 뜻. 지인. acquaintance. 오래된 지인들과의 헤어지는 것. 감사합니다. 오래된 지인들과의 헤어지는 것.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그 200의 한씨가 성우인이라고 그랬어요. 친구를 보내며 거기 도표 지금 보이는데요. 거기에 이제 부은 유자의 여기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떠도는 구름, 그다음에 이 유자 뭐라고 써요? 돌아다니는 사람이죠. 돌아다니는 사람의 마음. 그래서 자일스는 너의 마음은 떠도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번역을 했고, You heart was full of 뭐뭐로 가득해 있었죠. 떠도는 생각으로. 그다음에 에즈라 파운드는 뭐라고 했다고요? 떠도는 넓은 구름 같은 마음. 마인드 다음에 라이크 뭐뭐 같은이라고 했어요? 떠도는 넓은 구름 같은 마음. 그 다음에 낙일 떨어지는 해, 선셋 일몰이라고 그랬죠? 나의 태양이 져버렸네 정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 에즈라 파운드는 뭐라고 했다? Sunset like the parting. 자, 아까 파트가 뭐라고 했어요? 헤어지다라고 그랬죠? 헤어지는 것과 같은 일몰. 누구와 헤어져요? Old acquaintance. 이게 오래된 지인이에요. 오래된 지인.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뭐 영어를 난 영어 어려우시는 분은 그냥 우리말 읽으셔도 돼요. 뭐 여러분에게 뭐 영작을 하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훨씬 더 에즈라 파운드가 멋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에는 이 중국 한시의 다이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엠프슨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앰비규어티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 좀 설명. 앰비규어. 여러분 이 시를 공부하려면요 영문학을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아시죠? 왜냐하면 시의 이론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시의 이론이 다 영문학에서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래? 한시 같은 것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한국 시도 있지만, 앰비규어티, 앰비라는 게 둘이라는 뜻이에요. 앰비. 김슬 권사가 영문학 나왔죠. 국문학인데? 아니에요. 영문학이에요? 누가요? 이대. 아니 저기 김설. 영문학. 그러니까 영문학 어차피 우리나라 시인들 보면 윤동주, 백석 다 영문학 출신이에요. 윤동주, 백석 뭐 많잖아요. 정지용도 있고 뭐. 그래서 MB가 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정호승 시인의 섬 보면 뭐라고 써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섬은 뭐냐? 실제 섬도 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연결도 되고 또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단절도 되고 맞나요? 그래서 세 가지 뜻이 있어 없어요? 진짜 섬, 관계의 연결, 관계의 그게 앰비규어티. 그러니까 앰비규어티가 어떤 분은 이게 둘만 의미하는 줄 알아요. 둘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앰비규어티는 이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 셋이니까 앰비규어티 아닌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해 가죠? 여기까지. 2개 이상은 앰비규어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이성.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보세요. 오늘 하는 거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이 시에는 자연물상, 구름, 해와 인간의 마음 절묘하게 있는데 밑에 보세요. 푸은 유자은이에요. 그러니까 뜬 구름은 유자, 떠도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A는 B가 돼야 한대요.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은 호수요 있잖아요. 내 마음은 호수요. 김동명 시인의 맞죠? 그럼 내 마음이 A잖아. 맞죠? 호수가 B잖아요. 이걸 은유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뭐 시 공부하시면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부은 유자은이 그거라는 거예요. 뜬구름. 그 다음에 또 부은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낙일과 또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뜬구름과 또 떨어지는 해. 맞죠? 그래서 낙일, 고인정 이것도 보세요. 낙일, 고인정. 떨어지는 해는 옛 친구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꼴로 돼야 안 돼요. 네. 이렇게 써보세요. 낙일 이꼴 고인정. 제가 뭐 한자는 안 써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은유와 대꾸가 일치다. 자, 여기까지 됐죠? 이 떠도는 구름이라는 거 이게 참 근데 뒤에 가서 또 제가 한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말 다양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떠도는 넓은 구름 같은 거. 그러니까 떠도는 뭡니까? 구름이라고 하면 이게 구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죠. 맞지 않나요? 불을 잘 부르시나요?
제가 그거였잖아 원래. 아, 호가 부인이셨어요? 이야, 너무 잘 주셨는데. 아니 이야, 부은 부은. 뜬 구름이라고. 네, 그렇죠. 둥그러미 떠드는 구름이죠. 맞습니다. 같은 말씀. 뇌부자. 네, 옛날에 그 성인들이 뜬 구름을 많이. 예, 맞아요. 뜬구름. 네, 뜬구름 잡는다 이런 말도 있고. 자, 넘어가 보세요. 뜬구름, 이제 뜬구름 나그네만 한 장 넘기시면 이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좀 더 의역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길을 뜬 구름은 길을 떠나는 나그네의 마음. 또 되고 길을 떠나는 나그네니까 그대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대잖아요. 나그네니까 유. 지는 해는 뭐예요? 전송하는. 전송한다는 게 뭔지 알죠? 친구를 이렇게 보내는 친구의 마음. 그러니까 친구니까 나가 되겠죠. 맞나요? 너와 나잖아. you and me. 그래서 에즈라 파운드는 이 송우인을 번역함에 있어서 동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시의 장점이 뭐냐면 한시의 장점은 명사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 동사를 별로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육사가요. 이육사 아시죠? 예. 이 사람이 태계 이왕의 14대 손이에요. 진짜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육사의 시를 보면 그런 그 명문가지만 예, 그렇죠. 명문가지 맞아요. 명문가지만 아들인데 이육사의 시를 보면 이제 명사로 막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동사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명사로 특히 이제 뭐 박목월의 시라든가 박목월이라든가 이건 뭐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이거 아시죠? 네. 청록파신 이런 분들의 시를 보면 명사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조지훈 시인의 시가 명사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뭐냐? 한시의 영향이에요. 한시의 영향. 한시가 보면 여기서 보세요. 좀 다시 한번 1페이지 볼까요? 떠도는 넓은 구름 같은 마음. 에즈라 파운드의 번역을 보세요. 그 다음에 오래된 지인들과 헤어짐과 같은 일몰. 딱 끝나버렸죠.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해석 이해 가시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명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래서 이제 다시 보세요. 이번 페이지에 이 파운드는 원시 없는 팔팅, 헤어진다는 걸 집어든 거예요. 아까 팔팅 제가 설명했죠? 헤어지다라고. 그래서 파운드는 이렇게 대꾸도 사용을 했어요. 뭐 이런 이야기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시 19수 중에 일수 중국에 고시 19수가 있어요. 19편. 너무나 멋있어갖고 제가 이 시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행행 중행행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나오죠. 네. 이게 가고 가고 또 가고 행행 가고 가고 이 중은요 또에 또 무겁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또 다시 이게 다시라는. 네 그렇죠 다시 중행 그러니까 가고 또 가고 이 시가 얼마나 멋있나 보세요. 가고 또 가고. 근데 이제 이거를 한시를 그 뭐 음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어려울까요? 아니, 어렵다고 하면 그냥 우리말만 보고 아니요. 해서 얘기했어요? 아니, 또 어려웠다 할까봐 제가 해드릴게요. 보세요. 그냥 하여튼 여러분이 한시 쓰는 거 아니니까 그냥 들으세요. 행행 중행행 가고 또 가고 여기까지 됐죠? 근데 여군 생별리 여군 할 때 보세요. 이 군은 그대라는 뜻이고요. 예, 이때는 그대 여는 뭐뭐와 그대와 여군 그다음에 생별 이게 생별리는 생리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별리는 여기다 써서 생리별 그대와 생리별을 했네요. 그대와 생리별을 했네요. 보세요. 얼마나 이 시적 하는 여자예요. 남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슬픈가 보세요. 상거 만열이 서로 상자예요. 서로 상자. 서로라고 쓰세요. 갈 것자예요. 갈 것자. 만열이 떨어져 있어요. 서로. 그래서 이 만열이는 감정적 거리라고 해요. 이걸 이제 문학계에서 감정적 거리. 여기 써보세요. 서로 만리가 떨어졌어. 근데 보세요. 각제 천이래. 자, 각은 각자예요. 쟤는 있다. 천일은 뭐겠어요? 하늘이죠. 하늘, 천이 하늘이잖아요. 일에는 벼랑 있죠. 벼랑이 있죠. 각자 하늘의 벼랑에 있네. 지겹고. 그러니까 각자 하늘의 벼랑이 있다는 뭐겠어요? 각자 하늘 끝에 산다. 너는 저쪽에 호주에 살고 나는 이거 어떻게 같은 거야? 한국에 살고. 각자 떨어져 있어. 그런데 도로는 길이잖아요. 도로는 쉽죠? 도로는 도로 그러니까 길도자잖아요. 조차장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조가 험하다는 뜻이 험하다. 험할 조자예요. 험할 조. 그래서 차는 또차자. 길장자. 그러니까 길이 험하고 길다. 길이 험하고 멀어. 뭔 말인지 알겠지? 내가 당신을 찾아가려고 해도 길이 험하고 멀다는 거예요. 요즘은 정말 뭐 얼마나 길 좋습니까? 막 그렇죠? 뭐 KTX 타고 가버리면 뭐 순식간에 가버리잖아요. 길은 험하고 멀어. 근데 회면이라고 하는 거 회면 그다음 보세요. 안각이라고 났잖아요.
회면이라고 만난다는 거예요. 만난다. 그렇죠. 얼굴 면자. 얼굴을 그러니까 만나는 것을 이때 안자가 중요한데 이때 안은 어찌라는 뜻이에요. 어찌. 편안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찌 기약, 가이 기약하겠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기약할 기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과 만나는 것을 어떻게 기약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기약을 하겠습니까? 그다음 그렇죠. 자, 그다음 보세요. 호마 의복풍. 호마는 이게 북쪽의 말이에요. 오랑캐 호자잖아요. 오랑캐 땅의 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호주머니란 말 쓰잖아요. 이게 원래 오랑캐들의 주머니라는 뜻은 아셨어요? 몰라요. 거기서 한 거예요. 이 호자 호주머니가. 호주머니가. 예, 거기서 한 거예요. 오랑캐들 원래 북방 그쪽의 사람들이 주머니인데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냥 호주머니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호빵이죠, 호빵. 이 북방 민족 사람들이 먹는 빵이에요. 삼립호빵 뭐 이러잖아요. 이따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오랑캐 호자에서. 이게 아는 만큼 배우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호마 오랑캐 땅의 말은 의지한다. 의지할 의지하거든요. 북풍을 의지하고 오랑캐 땅의 말은 얘네들은 북쪽에 태어났으니까 북풍을 의지하고 월조 월나라의 새예요. 월나라 월자의 새조자예요. 월나라의 새들은 이 소자는 둥지를 틀다는 뜻이에요. 둥지 틀 소자예요. 둥지 틀다. 어디에서 둥지를 틀어? 남쪽 가지. 이 지자가 가지 지자예요. 남쪽 월나라에서 온 새들은 남쪽 가지에 둥지를 튼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도 코사수고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우가 죽을 때 고향을 보고 죽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둥지를 틀어. 그런데 상거 서로 떨어진 것이 1, 2원이에요. 1, 2원은 뭐냐면 1. 날이 갈수록 그 다음에 이거 기자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 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기자고 아니 이게 그러니까 기자 이게 헷갈리는데 자 이게 사자 그렇죠. 뭐 장로님 잘하시네. 이게 그러니까 몸기 제가 감이 잘못하면 안 되겠는데 이미 뱀사 이래 좀만 붙이고 떨어지고 뭐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떨어진 것이 해마다 또 멀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님도 여기서 좋은 말씀을 한번 써보세요. 서로 떨어진 것이 해마다 멀어지고. 그러니까 서로 떨어진 날이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 보세요. 이 시가 정말 전 너무 슬프더라고요. 보세요. 의대가 뭐냐면 허리띠예요. 허리띠라고 써요. 의대. 오대자 띠대자잖아요. 허리띠는 1, 2. 해가 갈수록 이미 와는 뭐냐면 느슨할 완자.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내가 한 5끼를 안 먹었어. 허리띠가 두꺼워지겠어요. 점점 이게 벨트가 이게 가시죠. 헐렁헐렁 그 이야기예요. 왜 헐렁헐렁이죠? 임 생각나서. 이게 가십니까? 의대 1위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얼마나 멋있나. 부은 패백이. 멋있다면 슬픈가. 뜬구름이 가렸나요? 자, 뜬구름이 패는 가릴 패잖아요. 백일, 흰 해를 가렸나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때 부는 뭐냐? 새로운 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뜬구름이. 새로운 여자가 백일은 당신. 피백 쓴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여자가 떠드는 구름이 해를 가렸다는 건 뭐냐면 당신이 아마 요즘 말은 그거야. 나한테 안 오는 니가 그렇죠. 다른 여자와 살림 차렸 이런 이야기 요즘 말로 하자면 당신이 안 오는 거 요즘 같은 카톡 막 해가지고 어디야 뭐 이러는데 옛날에는 안 되잖아요. 이 표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떠드는 해가 흰 구름을 가렸나요? 이 표현 보세요. 얼마나 멋지나. 당신 마음을 가려봐. 예, 유자 불복반 보세요. 자, 떠나간 유자는 당신이겠죠. 떠나간 사람은 불복반이에요. 여기서 불복반인데,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을 다시 회복하지 않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는. 여기서는 복반이라고 하는데 불부로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부가 다시 붙자거든요. 회복할 붙자. 여기서는 다시로 하는 게 더 해석이 좋아요. 그러니까 또 들어간 당신은 다시 돌아오지 않네. 보세요. 이 여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군 영인론. 그러니까 사군 영인론이니까 뭐예요? 그대 생각할 사 그대 군자자 영인론. 사람을 늙게 해. 이제 영자는 하여금 영자예요. 하여금 영. 네, 못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각 때문에 내가 폭삭 늙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월 호리만. 세월은 갑자기 문득 홀자예요. 이미 늦어졌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은 다 저물어 갑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페이지예요. 기연이라고 하는 것은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다.
버릴 기자에다가 연자도 버릴 연자거든요. 버림받은 거 물 뭐뭐하지 마라. 포기한다. 네, 물 뭐뭐하지 마라. 그다음에 여기도 복이 아니라 부로 좀 고쳐주세요. 이거 제가 어디 인터넷에 가져왔는데 복으로 써놨네. 부. 다시 이때 도자는 말할 도자예요. 이 길도자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버림받은 거 다시 말하지 않을래요. 버림받은 거 뭐라고요? 물부반. 다시 물부도 말하지 않을라. 네. 노력을 하겠다. 가찬반. 그러니까 노력하겠다. 가찬반은 뭐냐면 찬반은 찬과 밥이잖아요. 찬과 밥을 더하는 것을 노력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네 생각 안 하고 난 밥이나 열심히 먹을래. 이게 해석이 두 가지인데 보세요. 1번. 나는 이제 당신이 새로운 여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밥 먹는 거나 열심히 먹고 나는 열심히 꿋꿋하게 살 거야. 2번. 노력 가찬반. 당신이 떨어져 있어도 나는 당신을 생각하니까 좀 밥과 반찬을 다 잘 드시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이 두 가지 해석돼요. 여기는 그냥 부디 식사 충분히 하시고 건강하소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시가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에요? 야, 이게 보통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새로운 살림 차리는 남자한테 잘 살고 이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여기 예, 만원씩 보내 그게 진짜 마음에서 정말, 보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맞아. 양마음.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뒤에 넘겨보면 세 번째 페이지 있어요. 이제 가도 다시 가야 하는 길. 세 번째 페이지 있잖아요. 임과 이별하였다고. 서로 만열이나 떨어져 각자 먼 하늘 끝에 산다고. 임 가신 길은 험하고도 멀어 만날 날을 어찌 기약할 수 있을까. 오랑캐 땅 말들은 북풍의 몸을 맡기고 남쪽 올나라에서 온 새는 남쪽 가지에 둥지를 틀어요. 서로 떨어져 있는 날 이미 오래니 허리띠가 날마다 느슨하도록 날마다 몸이 여기 몸이라고 써요. 몸이에요. 몸이 여유였다오. 떠도는 구름은 해를 가리고 길 떠난 임 아직 돌아오지 않네요. 임 생각이 나는 늙어가고 나의 인생은 이미 저물어 간다오. 버림받은 것 다시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경상도 말로 마치하라 이런 말 쓰죠. 마치하라. 그러니까 나 이제 그런 거 말하지 않고 노력 같이 한번 부디 식사 충분히 하시고 건강하소서. 그래서 보세요. 만연이나 떨어져 만날 길은 험한데 만날 날이 언제 될까 한탄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시청하자 여자죠. 얼마나 슬픕니까? 읽어보시니까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네, 그런 슬퍼요. 참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인의 그런 시적인 화자가 참 많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시가 제가 상야라는 시를 썼어요. 뭐 올려놨어요. 보세요. 상야. 네, 그 하늘이시. 이 한자 이게 여기 서목사님 확실히 한 분을 많이 하시네. 성살이 하나째예요.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는 사악할상. 두 번째는 그냥 야라고 써요. 야. 그러니까 어조사라고 하죠. 어조사. 야. 그러니까 이걸 읽으라고 할 때 상사 이런 무식하다고 그래요. 상사가 아니에요. 상야라고 해요. 하늘이시여. 여호와 쪽에 야자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시여. 야. 맞아요. 한자를. 상야 보세요. 아욕 밑에 이제 보세요. 다 달려 있어요. 아욕 여군상지 장명부절세.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우리말로만 읽으면 왜 재미가 없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말만 읽는 것보다는 한자를 몰라도 좀 해석하면서 읽는 게 낫지 않나요? 맞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욕 여군상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아욕 여군상지.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나. 그 있잖아요. 4페이지 있잖아요. 4페이지. 상야. 그 밑에 사라고 써진 거. 욕. 하고자 할 욕자예요. 하고자 할 욕. 다 설명드릴게요. 뭐뭐와 군, 그대, 상, 서로. 그다음 진을 알다죠? 이건 알죠? 나는 그대와 더불어 서로 알고 싶사오니. 해석돼요? 나는 그대를 알고 싶사오니. 자, 장명무절생. 보세요. 장명무절생은 뭐냐? 무절생. 장은 오래 잠자요. 오래. 명은 뭐뭐하게 하다. 네, 그렇죠. 명령이죠. 무는 없다. 절은 끊어지다. 새는 쇠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랫동안 끊어지거나 쇠하여짐이 없게 하소서.
네, 그죠. 없게 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요즘에는 내가 어떤 남자를 좋아해, 어떤 여자를 좋아해. 그럼 적극적으로 대시하죠. 특히 여자들이 더 대시하는 경우 많지 않나요? 네, 요즘은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여자들이 자기가 사랑한다는 거를 직접 이야기를 못해. 그러니까 어디다 이야기하냐? 사랑한다고 하늘에다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한 여인이 이 시 하자 여인이 어디다 이야기한다고? 하늘에다가 이야기해요. 하느님이시여. 예. 그 하느님이셔도 돼요. 하늘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해 가시죠? 저는 그대와 서로 알고 싶사오니 언제까지나 저희로 하여금 끊어지거나 새하여짐이 없게 하소서. 그다음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산물은 강수위가되죠. 보세요. 산물은 강수위가. 자, 보세요. 산은 그러니까 산이죠, 산. 네. 물음은 이게 문자가 언덕 문자거든요. 언덕 문자. 없을 문자는 알겠죠. 산에 언덕이 없어져 버려. 강은 여기서 강은 양지강. 중국 양지강 있잖아요. 양자강에 물이 위는 되다. 갈은 마를까 있잖아요. 다 말라버리고. 여러분 산에 언덕이 없어질 수 있어요. 산에 언덕이 없어질 수 있어요. 양지강에 물이 다 말라버릴 수 있어요. 자, 그다음 보세요. 계속 안 되는 이야기예요. 동네 진진 하우선. 동네 진진. 동네 진진은 뭐냐면 이게 겨울이잖아요. 겨울. 이 렌자는 우레. 그다음에 진짜는 이제 뭐 지진 말씀하신 울릴 진짜예요. 울릴 진짜. 울린다 지진할 때. 그러니까 겨울에 우레가 울리고 겨울에 천둥이 치고. 겨울에 천둥이 안 치잖아요. 하우선. 여름에 눈이 내려. 7월에 눈이 내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때 우자예요. 이때 이 우자가 비우자가 아닙니다. 이때 우자는요. 내리다는 뜻이에요. 내릴 우자예요. 여름에 눈이 내려. 이해가죠 여기까지? 여름에 눈이 내려. 그 다음에 천지학이라고 나왔죠? 이건 알겠죠? 천지가 붙어버리면 천지가 붙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감 여분자. 내감 여분자 보세요. 곧내자예요. 곧내자. 감이 감자예요. 여 뭐뭐와 군 그대와 절 끊어지겠다. 그때서야 나는 님과 헤어지겠습니다. 평생 안 해요. 야, 이거 근데 진짜 완전 뻥이잖아요. 근데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평생 안 헤어지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모르겠으면 냉장고에 딱 붙여놓으세요. 아역, 상야, 아역, 여군상지, 장명무절세, 저 다 외우거든요. 산물은 강수이갈, 이렇게 그래서 하우스 뭐 천지압, 내감 여군절, 동네 인신 하우스, 천지압, 내감 여군절. 멋지죠? 사랑의 노래입니다. 재밌죠? 한자는 여러분이 애우라는 게 아니니까 너무 한자를 고민하지 마시고. 저는 애워서 이런 문자를 써먹고 싶은데. 그럼 그걸 써먹으셔요. 냉장고에 붙여가지고. 냉장고에 넣고. 자, 그다음 또 있습니다. 이제 공무도화가를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마 물을 건너지 마오 해가지고 이제 하는 중국의 한시들이 영역이 됐는데 이 중국의 한시들이 영역된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상대시가 한시가 있는데 여러분 공무도화가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리피터라는 사람이 이걸 영역을 했어요. 공무도화, 공정도화, 타이사, 당내공화 이거 들어보셨을 건데. 네, 국문학 공부합니다. 네, 국문학 안 하셨어도 이 노래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공무도화부터 설명돼요. 공무도화. 공은 님이에요. 님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이때 공은 님. 이때 문은 없을 문자가 아니라 뭐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도 건너다. 하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해석되죠? 임이여 강을 건너지 마오. 그렇게 해서 공무도화. 없을 문자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때 문은 뭐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공무도. 자, 한 장 넘겨보세요. 5페이지. 공경도화. 공경도화. 이건 뭐냐면 공은 그대는 형 마침내 도 건널 뜻자죠. 건너셨네. 강을 건너셨네. 그대여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대 마침내 강을 건너셨네. 타하이사. 그다음 타하이사라고 써졌죠. 다 담았어 제가. 타는 떨어질 타자예요. 물에 떨어져서 이는 엔드 그리고 죽다잖아요.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당내공화. 이건 뭐냐면요. 설명드릴게요. 이때 공은 그대라고 그랬잖아요. 요 내하가 뭐냐면 내하가 어찌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어찌합니까.
이 중국어로는 니 점뭐 판너, 니 점뭐 판너인데 당신은 어떠합니까? 이 당은 뭐냐면 당할 당자예요. 내가 이 일을 당했으니 그대를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나 요즘 말로는 놔두고 떠나셨으니까 나는 어찌 혼자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해 해석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어때요? 이별의 감정이죠. 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강을 건넸다는 의미는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돌아가시면 그걸 그렇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망각의 강이라고 레테라고 해서 망각의 강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다음에 황천길 간다 황천 누런 그 천이잖아요. 샘물 맞죠? 그런 누런 황자 쓰잖아요. 황천길이라는 게 이런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나를 두고 떠나신 거 해석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걸 번역을 한 거 보세요. 그 리피터 영역을 한 걸 보면 미롤드는요 마이 로드라고 써보세요. 마이 로드 뜻이에요. 이걸 줄여서 미롤드. 로드는 원래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는 거 아시죠? 원래 그런 의미가 있는데 나의 당신, 뭐 그대 이런 정도 해석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미롤드라고 쓴 거예요. Don't cross the 넘겨보세요. Don't cross the river. 5페이지 제일 처음에 있어요. 강을 건너지 마세요. 해석돼요? Don't가 뭔 말인지 말하잖아요. Cross the river. 그 다음에 미롤드 나의 그대여. After all 결국이라는 뜻이에요. After all 결국 cross this 그것을 건너셨네. 해석되시죠? 네. 건넜어. 이슨 뭐겠어요? 물을 가리키는 거. 이슨 여기서 물을 가리키는 거. 물. cross the 그러니까 이슨 리버라고 써주세요. 리버 아까 강이라고 했잖아요. 물 건넜어. he는 남자니까 히겠죠. 이거 남편이잖아요. he falls into the river and dies. 해석되죠? 강에 빠져가지고 죽었어. 강에 빠져서 죽었어요. What can I do for Mirold? 내 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What can I do? 해석되시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시님을 어이할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이제 제가 이런 걸 왜 적어놨냐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는 막 그 뭡니까 영문학 이런 거 영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솔직히 안 좋아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또는 한자를 영역을 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잖아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리피터도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빈이라는 사람도 번역을 했어요. 거의 비슷한 의미로 번역을 했으니까 그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번역했다는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넘겨보세요. 6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래서 이제 다른 거는 좀 건너가고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6페이지 두 번째 단락. 6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이 시의 마지막 행에서 찾으셨죠? 6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 행에서 역자는 What am I to do? 라고 영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What should I do라고도 하지만 What am I to do?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B2 용법으로 이제 쓴 겁니다. B2. 이 B2 용법이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있거든요. 뭐뭐 할 예정이라는 뜻도 있고 이 B2 용법이 그 해야만 한다 이런 뜻도 있고 영어에서 그런 게 있어요. B2 용법이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이거를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시의 마지막 행에서 역자는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 시의 마지막 What am I to do? 이건 뭐냐면 거기다 써보세요. What should I do? 하고 똑같은 거. What am I to do? What should I do?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할까? What should I do? 자 여기 쓰세요. What am I to do는 거기 두 번째 단락이 첫째 줄에 있잖아요. What am I to do는 뭐라고요? What should I do?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할까? 찾으셨어요? 6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을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역자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B2 용법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능이잖아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의무고 무엇을 해야 할 운명인가? 운명도.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 예를 들어 자, 얘가 한번 영어를 이야기해볼게요. He left England. 영국을 떠났어. And 그리고 he was never to return.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영국을 떠났다 해석했죠. 그리고 그는 자 was to 비투용법이라고 그랬죠. 비투용법. 자 여기서 용법인데 이거는 뭐냐면 운명이에요. 영국을 떠나서 결코 돌아오지 못한 운명이었다. 해석돼요? 예, 그렇죠. 리턴 돌아오다니.
이게 이렇게 번역하는 거거든요. 그가 영국을 떠나가지고 돌아오지 못할 운명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비트용법을 써버리면 아까 다이성 기억나시죠? 아까 다이성 했잖아요. 여러 가지 한자는 네. 다이성이 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자가 참 재밌는 거예요. 보세요. 화장실에 보세요. 화장실에서 앉아가지고 화장실에서 막 이제 앉아서 볼일을 봐. 그 사람 뭐하죠? 앉아갖고 아 인생이 뭘까 막 생각하죠. 사생하잖아요. 근데 화장실 밖에서 막 기다려요. 기다리는 사람은 거의 죽을 맛이야. 그러니까 뭐가 돼? 사색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요? 이거 같은 사색인데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뜻이 그냥 완전. 이해 가십니까? 화장실 볼일 보는 사람은 볼일 보고 있으니까 그냥 세월아 내가 거기다 앉아갖고 단어장 읽고 막 이러잖아요. 앉아갖고. 근데 밖에 있는 사람 이런 경험 있으시죠? 화장실 건데 단어장은 교수님이 하셨지 우리는 안 해. 그러니까 그러고 또 그 회사에서 막 회사에서 회의를 해. 회사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이렇게 회의를 해. 근데 그 회의를 할 때 뭐예요? 그 회사의 사람들은 회의를 하는데 나는 뭡니까? 인생에 대해서 막 회의를 느끼죠. 회의를 하면서 똑같은 예, 회사인데. 그렇죠. 똑같은 회사인데 이건 풍물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회의를 하면서 아 이놈 회사 다녀야 돼 때려쳐야 돼 회의를 느끼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참 한자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써놓으면 이게 이회인지 그다음에 사고라고 하면 이게 교통사고인지 그렇죠? 그래서 뭐 생각하려는 사고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한자 빼면 안 돼. 네. 이해가죠? 제가 충분히 이해가죠? 동양상계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자, 그래서 오갑사는 한문 없애자. 그래? 그래서 에이, 한번 한문 없애서 우리나라 용어가 70. 자 그래서 이제 이제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색의 이제 부병루라는 것에 이제 우리말 번역을 보면 부병루라는 거에 이제 보면 보세요. 이 부병루는 뜰부자에 풀을 벽자예요. 네. 부병루라고 누는 누각인데 한시를 우리말로 번역함에 있어서 어휘의 문제는 과거에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문투의 단어다. 그래서 이런 단어도 현재까지 사용되는 단어라면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죠? 그걸 현재 사용되지 않는 어휘로 하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시를 번역할 때는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글로 쓸 건지 한자로 쓸 건지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부병루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볼게요. 7페이지라고 써진 걸 한번 보십시오. 7페이지. 그러니까 제가 7페이지까지 하고 좀 시간이 남으면 앞에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막 좀 빨리 달려가지고 아시겠죠? 일단 7페이지 먼저 보고 7페이지가 끝나고 나면 앞부분에 또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보세요. 거기 이제 보시면 이색이 이게 이제 이색이 유명하죠. 그 고려 시대에 목은 이색이라고 해서 화문이라고 해서 이거 아세요? 이정길 목포야라고 해서 정몽주 이색 길제 그래서 이색 이게 사문이라고 스물은 짜 써가지고 이 사문 그래서 이 목은 포문 야은 이거 이런 거 안 배우셨어요 국사 시간에? 이정길 목포야 이렇게 외웠는데 옛날에 이정길 목포야. 그래서 이색은 목은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포은 그다음에 야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들려자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자기의 뭐 밭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다 자연물을 의미하는데 숨어 살았다는 거예요. 왜? 고려 때 충신들이잖아요. 고려 때 충신들이잖아요. 맞죠? 이 사람들. 뭐 정몽주는 뭐 단심가 해가지고 학자죠. 그렇죠. 이몸이 죽고 뭐 해가지고 그렇죠. 대단하죠. 자기 죽는 걸 알면 그래서 선죽도에서 이렇게 그렇죠. 그러셨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영천 쪽에서 정몽주가 이제 영천 분이에요. 네. 저 대구 밑에 가면 길제는 저기 대구고. 예 맞아요. 거기에 저도 영천에 가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선죽도 뭐 이런 것도 만들어놨고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 인고 영천? 영천. 문학기에 가야. 영천이 볼 게 되게 저 많아요. 목사님 그 동네 그 있게 하는. 네. 도랄매도 있고 영천에 가면 도랄매 있죠. 도랄매도 있고 만불사라고. 나중에 기회 있으면 강 가보세요. 목사님 영천이에요, 영천. 누가요? 영천 아니에요. 영주. 영주로. 예. 영자는 똑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멀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아시겠죠? 이건 뭐 여담인데 그런 이야기. 자, 우리가 이제 다시 책을 보겠습니다. 이 프린트물을 보세요.
거기면 제가 다 달아놨어요. 작과 영, 이 면야의 명인데 못하면 명으로 좀 고쳐서 영면사, 면사라고 써놨는데 명이에요. 명. 그러니까 작은 어제예요. 어제. 여러분 어제를 작일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 작이에요. 작일. yesterday. 어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작일, 어제. 자, 그다음에 됐죠? 그러니까 자기 작일이라고요. 과는 지나갈 과자죠. 지날 과자예요. 지나갔다. 어디를? 영명사라고 그랬죠? 영명사라는 곳을 지나갔다. 자, 어제 영명사를 지나갔는데 그다음 보세요. 잠등 부병루라고 나왔죠. 잠은 잠시라는 뜻. 잠시. 등은 오를 등자예요. 오른다. 그다음에 어디로 올라? 부병루에 올랐다. 이건 누각이죠. 잠시 부병루에 올랐다. 오를 등자 여기까지 해석되죠? 그런데 성공월일편이에요. 자, 성공월일편 볼까요? 성공월일편 뭐냐면 자, 성은 캐슬. 성은 콩 빌공자예요. 성은 비었어요. 이 월은 달이에요. 달. 일편은 한 조각. 일편이라고 하는 한 조각인 거 아시죠? 조각편자입니다. 달이 한 조각이다. 아유 달아나가 또. 네, 성은 비었고 달은 한 조각이고. 그다음에 성로 운천추. 자 보세요. 성로. 돌은 늙었는데 늙을 노자잖아. 돌은 늙었는데 구름은 천추네. 천추라는 건 천년이 천년. 천추의 한. 근데 하나 또 알려드릴까? 일각이 많이 쓰는 말이 일각이 여삼추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삼추가 뭐겠어요? 삼추. 3년. 세 번의 가을이니까 여러분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왜 이게 되냐면 당신은 인생에서 봄 가을을 몇 번 겪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춘추예요. 우리 역사책 중에 춘추도 있죠. 역사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춘추가 이거 우리가 하동이 어떻게 써요? 이렇게 써요? 이거 안 쓰죠. 이런 거 안 쓰잖아요. 네, 그렇죠. 춘추가 이게 당신은 인생에서 봄과 가을을 몇 번 겪으셨습니까? 그 한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어요. 그래서 춘추도 하동을 이렇게 안 쓴단 말이에요. 목사님 실수가 어떻게 그래서 자 성로 돌은 늙었는데 구름이 천년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다 말는데 일각이 여삼추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일각이 자 알려드릴게요. 일각이 중국어 이커라고 그래. 일각이 몇 분인지 혹시 아세요? 일각이 15분. 15분이 3년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각 여삼추라는 말을 많이 아는데 일각 여삼추가 뭔 뜻이에요? 몰라요. 잘 몰라. 설명 못 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내가 뭐서 어디 대학 합격자 발표를 해 만약에 15분이 3년 같아야 한 것 같아요. 또 내가 이제 뭡니까? 누가 정말 암 수술을 하거나 막 이렇게 생사의 기로에 있어. 그러면 15분이 3년 같아야 한 것 같아요. 이해가세요? 그게 그래서 이게 일각여삼추라고 하는 거예요. 일각여삼추. 소를 얘기하는 줄 알았네. 아니, 소가 아니라 일각이 이 중국어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15분이 3년과 같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막 기다려. 우리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노래도 있잖아요. 님이 오길 기다리는데 뭐 안 오고 하여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애가 타는 심정. 하여튼 그런 이야기. 그래서 다시 돌은 늙었는데 구름은 천년이네. 구름은 천년. 그다음 보세요. 또 기가 막히죠. 기린마를 인마라고 하는 거예요. 기린마. 기린 아시죠? 기린? 네. 목이 긴. 기린마. 인마는 기린마예요. 기린마는 가고 불반이잖아요. 돌아올 반자예요. 돌아오지 않네. 기린마는 갔다가 해석돼요? 불반 돌아올 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린마가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은 뭔 소리겠어요? 이게 그렇죠. 항차사적 인생이라는 건 한 번 가면 여러분 한 번 가고 다시 돌아오는 분 계세요? 그래요. 없죠.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박장님이 지금 84살이신데 이제 정말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청춘이시야. 와. 아니 진짜 야. 젊게 사셨어요. 아니 좋게 그렇게 살아요. 아니 젊게 사시죠. 그래서 기린마는 가고 돌아오니까 한 번 간 사람은 못 온다는 소리예요.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좋다 이런 말 하지 않나요? 기독교는 안 그래요. 그래 아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이제 이승이 나쁘진 않다는 거죠. 안 나쁘죠. 예. 그다음 보세요. 천손, 하척어, 하척유. 천손은 이게 천손 주몽을 가리키는 거 아세요? 원래 기린말을 탄 사람이 주몽이에요. 주몽이 갔을 때 기린말 타고 갔다 이제 우리가 막 좀 유명한 사람은 이태백이 막 그 달 뭐 찾다가 돌아가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신격화하잖아요. 네. 맞죠? 그런 것처럼 하여튼 천손은 자 그러잖아. 이 하자는 어디 하자잖아. 어디 이게 어찌도 되지만 어디란 뜻이야. 어디. 그러니까 하천은 어느 곳이라고 해석되겠죠. 해석돼요? 어느 곳에서 어느 곳에서 놀고 있는가. 천소는 어느 곳에 하천이니까 어느 곳에서 놀고 있는가. 그다음 보세요. 장소, 의풍 등. 길장자예요. 길장자. 자 보세요. 예, 그렇죠. 길게 휘파람 불고 이 소자가 휘파람 불고 그다음에 의풍 등이잖아요. 의는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의지하는. 그다음에 풍등이니까 바람풍자의 등이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휘파람을 불고 풍등에 의지하니. 풍등에 의지하니. 그러니까 이걸 이제 번역을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풍등에 의지하니라고 쓰면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왜 다른 번역이라고 썼는지 이제 좀 아시겠죠. 거기 기린만은 가고 돌아오지 않고가 그 번역이라 이게 원문 그 한자 원문 번역 다른 번역이에요. 이해가시죠? 이세계 부병 그러니까 음을 잘 모르겠으면 써놓으세요.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세계 부병문이라는 뜻이고 부병문 그다음에 원문 그다음에 번역 그다음에 다른 번역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하여튼 모르면 그냥 토를 자세요. 여러분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이거 IM VM 이거 기억나죠? 밑에다가 I M 보이 이런 기억 안 나요? 기억나요? 막 이렇게 써가지고 너 읽어봐 바로 그렇게 외웠잖아요. 그렇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모르시면 쓰면 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기린마는 가고 돌아오지 않고를 기린마의 의미를 아는 분은 아 이게 이런 뜻이야 아는데 이 중에서도 아마 기린마라고 하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임금이 타는 말은 가고 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나았겠어요, 안 나았겠어요? 그러니까 좀 한자를 아는 분은 기린마라고 해도 되는데 한자를 모르는 이런 분은 기린마가 도대체 뭐지? 기린이 말이 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이렇게 번역하라는 거예요. 또 길게 휘파람 불고 풍등에 의지하니 풍등이라고 하면 또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러니까 풍등이라는 게 길게 휘파람 불고 이게 이제 풍등이 등이 등불 그 등자가 아니라 돌석자가 있죠. 이 등이 우리가 풍전 등화할 때는 이 바람 앞에 등불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돌석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휘파람 불고 바람 부는 언덕에 의지한 여기까지 해석되죠. 그렇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산청 강백류 이거 뭐냐면 산이 푸르고 강백이라고 죄송합니다. 강백이 아니라 강자자 이거 제가 백으로 잘못 썼네. 강자류예요. 좀 고쳐주세요. 스스로 잡자니까. 산이 푸르고 강이 스스로 흘러가네. 강은 혼자 흘러가네. 그래서 여러분 자 이거 나온 김에 이걸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두보라는 중국의 시인이 있어요. 두보라는 시인이 이제 쓴 시 중에 절구시 이런 게 있거든요. 강백 조유배 그냥 시간 관계상 이제 한자 여러분 찾아보세요 인터넷에서 산청 화요결 이 시가 짧지만 기가 막힌 시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 금춘 가을과 하일 시기 혹시 이 시 들어는 보셨죠? 이걸 좀 설명. 이 시가 이제 기가 막힌 표현인데 뭐냐면 보세요. 강이 푸르니 해석되죠. 보통 백의 벽이에요. 병이 백이라고 죄송합니다. 강벽 빠져 이거죠. 강벽 조유. 강이 푸르니 새가 더욱이고 이게 더욱 유자거든요. 여러분 푸른 강에 새가 날아가면 뭐 있어요? 이게 이 푸른색과 흰색이 대조가 있잖아요. 강벽 조유백이니까 푸르졌다니까. 산이 푸르니 꽃이 이 연자가 중요한데요. 이 연자를 설명. 자 화요견은 좀 한자 써드릴게요. 연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럼 이 연자가 여러분 연자 이거 쉽네. 연자는 뭘로 알고 있어요? 무슨 연자? 네, 그러할 연자로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러할 연자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뭐냐? 불탈 연자.
불탈. 불탈연을. 그러면 불탈연자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이게 불탈연자면 이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 불화자가 없어도 이 불탈연자. 네. 근데 여러분 이 밑에가 불화자가 들어가. 예, 불화자가 들어가요. 불화자가 들어가도 어쨌든 이게 있으면 이 불탈연자. 어쨌든 근데 이게 이 글할연자 지금 한자가 제가 회한성이라고 이거 좀 알려드릴게요. 한자가 이게 왜 재밌냐면 여러분 이 글할연자가 어디서 유래한지 혹시 아세요? 글할연자. 단원자에다가 예. 클택자, 대견자. 그다음에 불화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달월이지만 달이 아니라 이게 이제 육달월이라고 들어보셨죠? 고기육자. 그러니까 개의 고기를 불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건 진짜 이거 지어낸 게 아니고 제가 그 문자기 대가한테 그 한시 제가 한문도 공부했거든요. 고대 대학원에서. 근데 이분이 알려주시더라고. 뭐냐면 개를 태워가지고 이제 죄를 지낼 때 예전에 이렇게 그 제사 지낼 때 거기서 나온 글자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태우게 마신 거예요. 불타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불타겠죠? 개가 그러니까 불탈연이고 글할연자. 그러니까 불타면 그렇게 다 끄슬려진다 이런 의미잖아요. 하여튼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강이 푸르니 새가 더욱이고 여기까지 해석되죠? 산이 푸르니 꽃이 불붙는 이거는 여러분 4월 정도 3월 말에 4월 제가 4월에 고려산을 한번 가본 적 있어요. 고려산이라고 있지 않나요? 네. 거기에 진달래꽃이요. 야, 제가 코로나 때문에 그 강화 쪽으로 가는데. 예, 최근에는 못 갔지만 엄청나죠. 야, 진짜. 거기 다 진달래. 예, 그렇죠. 불타는 거 같이 가보셨으면 불타는 거 같이 안 불타는. 불타는 거 같죠. 가봐야 돼. 어디서 이거 봐도 그냥 뭐 기가 나중에 한번 뭐 저희 MT 한번 산이 푸르니 꽃이 불타는 듯하구나. 그렇죠. 금춘 올봄도 금춘 아시겠죠? 이제 금춘. 네, 이제 금춘. 올봄도 간 볼간자예요. 네, 볼 건데 또 우자예요. 또 지나갈 관자예요. 또 지나가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또 지나가 그랬어. 못 보고. 세월이 지나간다는 뜻도 있지만 이 두보의 시는 두보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두보의 시를 두보가 시성인 건 알죠? 시의 성입니다. 두보가 시성이잖아요. 근데 두보는 이 시성이라고 하지만 두보의 시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참고로 알았어요. 시사라고 해요. 시사. 시의 역사다. 왜 시의 역사라고 하냐? 이거 이제 이런 거는 공부를 안 한 분은 몰라요. 이거 그냥 공부 안 한 분은 올해 또 한 살 내가 더 먹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아마 이 중에도 그렇게 아실 거예요.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뜻은 뭐냐면 이 두부가 알록산에 난이 있었어요. 중국에. 들어보셨죠? 알록산에 난이 있어. 그때 잡혀가요. 잡혀가가지고 고향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고향에 못 가는 심정이에요. 알록산에 난에 잡혀가지고 자기가 부인하고 애들이 있잖아요. 못 가. 그래서 보건대 또 지나가요. 두보는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집이 없어서 배 타고 다녔어요. 배 알죠? 배가 집이야. 배에서 살다가 나중에 너무나 가난해서 밥을 이제 어디서 먹다가 체해갖고 죽어요. 밥을 이제 막 몇 개 안 먹다가 급체한 걸 들어보셨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정말 우리는 이 두보를 모르는 건 간첩이잖아요. 중국 역사에서. 하여튼 올봄도 보건대 또 지나가니 하이 이게 어느 날이야? 하이 어느 날이 이건 이제 한자로 써드릴게요. 시 이때 시가 중요한데 시는 이게 이 시자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런 뜻이 아니고 뭐뭐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때는 동사로 쓴 거예요. 그다음에 귀년이잖아요. 돌아갈 기자. 돌아갈 기자는 아시죠? 이렇게 돌아갈 해란 말인가? 어느 날이 내가 돌아갈 해란 말인가? 하일 시 기년.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네. 이것도 이제 나온 김에 제가 산청에 나와갖고 산청 강 저기 자주라고 써요. 백글 자로 붙였어요. 그래서 산은 푸르고 강은 혼자 흐르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밑에 좀 읽어볼게요. 이렇게 한시를 번역함에 있어서는 한자를 그대로 번역할 수도 있고 그 밑에 제가 설명드린 거 있죠? 한자를 쉽게 풀어서 번역할 수도 있어요. 맞죠? 네. 또 어려운 한자를 각축 처리할 수 있어요. 이 시에 오행이 나오는 기린만은
기린말하고 번역의 임마는 아까 했죠? 기린말 임금이 타는 말 아까 주몽 이야기 했잖아요. 의미론적으로 살펴보면 어휘 의미의 재구성에 의한 동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 어휘 의미를 재구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에 나온 어휘를 그 단어의 의미를 다시 구성하는 말로 이제 바꿔낸 동의문을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다 이해가죠? 다시 바꿨어. 그래서 이 시의 칠행에 나오는 풍등도 바람 부는 언덕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이해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일단 크게 이야기했고 아까 이제 조금 시간이 남아서 아까 한 것 중에 조금 못하는 거 하고 아까 시 하나 뭐 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뭐 이렇게 좀 할게요. 자 다시 이제 1페이지 넘겨보세요. 아까 제가 시간 어떨지 몰랐고 좀 빨리 나가가지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다시 1페이지로 네, 다시 1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좀 더 아까 좀 놓친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에서는 이제 1페이지에서는 이 에즈라 파운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스트 무브먼트라는 게 있어요. 에즈라 파운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미지스트 무브먼트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게 뭔지 아세요? 그 이미지스트라고 나오죠. 거기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보면 이미지스트 있을 텐데, 예. 이거 이야기나 이게 우리나라에 오면서 뭐가 된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오면서 자 써놓으세요. 아까 제가 시간 배울 때문에 넘어갔는데 회화시가 된 거예요. 예? 회화시. 아, 회화시는 여러분 누구 생각나야 돼? 이제 국문학으로 갔어요. 예. 국문학 좀 해야죠. 김광균이 생각나요. 인간들. 김광균을 모르면 간첩이죠. 예. 시 공부하는데 이 김광균은 자 예, 이거 한 가지가 있는데 외인촌이라는 시가 있어요. 외인촌. 이게 이제 외인촌 외국인 마을인 거 아세요? 외국인 마을이에요. 그렇지. 그 외인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외인촌에 보면 얼마나 멋있는 이게 이제 공감각이 나요. 공감각이 뭔지 아시죠? 두 개 이상의 감각이 결합되는 거죠. 자, 볼까요? 이게 어떻게 썼느냐?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 분수처럼 흩어지는, 제가 이걸 이제 수업을 할 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이거의 원관념은 뭐죠? 일단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겠잖아요. 예. 원관념이 뭐예요? 원관념이 뭔지는 알죠? 그러니까 원관념이라는 게 종소리가 원관념이잖아요. 맞죠? 예. 원래의 관념. 원- 근데 보조관념은 분수. 분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다 교회 다니시니까 요즘엔 종소리가 그 종이 울린 데가 있나요? 제가 없어요. 요즘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이렇게 그 음악으로 연주되나요? 요즘은? 하여튼 근데 옛날에는 종소리가 있지 않았어요? 마을을 퍼졌지. 옛날에 종소리 다 있었어요. 있었지. 저도 그런 예. 것이지 않았지. 근데 지금은 교회 종소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구나. 그 이제 시골에 가도요? 이제 모형으로 농자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자꾸 민원이 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옛날에 있었다고 치고, 네. 그러니까 이 종소리가 원관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종소리는 들리니까 이게 뭐예요? 청각이죠. 종소리가 보이진 않잖아요. 들려. 근데 이 종소리를 뭐라고 썼어요? 분수처럼이라고. 이 분수는 뭐예요? 청각이 시각이에요. 청각. 아니, 분수처럼 이렇게 시각. 아니 물론 이제 청각 들리기도 하지만 청각. 분수가 이렇게 보이니까 네. 시각이 되나요? 네. 그러면 이거는 시각의 청각화예요? 청각이 시각화예요? 시각의 청각이 시각화. 그렇죠. 아유 성 목사님 잘하시네. 네? 청각의 시각화. 한학자라니까요. 아니 어떻게 잘 알아요? 배웠잖아요. 장교수한테요. 장교수한테. 아이고 그냥 저보다 훨씬 나아. 구여서 씨 모르세요? 제가- 구여서 씨. 제가 강의해 드릴 게 없네. 그래서 이 종소리 푸른 종소리가 자 보세요. 이게 왜 멋있냐면 공감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시를 쓰실 때 이 공감각을 쓰면 멋있다는 거예요. 그냥 종소리가 울리네. 이게 멋있어요.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이게 멋있어요. 분수처럼 흩어지는 그거를 갖다가 만들.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청각, 이 종소리라는 청각을 분수, 시각이죠. 시각하고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청각의 시각화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 이상의 감정을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보세요. 울음이야. 근데 붉은 울음. 보세요. 왜 그러면 이게 뭐냐? 울음이니까 청각이죠. 이제 아시겠죠? 울음 붉은이니까 뭐겠어요? 색상. 울음 시각이죠. 보이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
이것도 그러면 시각이 청각화예요, 청각이 시각화예요. 청각 그렇죠. 아, 연타석 안 타시네. 울음이라는 청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시를 쓰실 때 이렇게 쓰면 정말 있어 보인다니까요. 붉은 울음, 뭐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그런 식으로 쓰면 뭔가 하여튼 있어 보이잖아요. 좀 그런 식으로 그런 거를 공감각이라고 합니다. 2개 이상의 감각을 결합시켰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제 고약이 제가 아까 빼먹었고, 그래서 이제 이 김강준 시인의 이런 시를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면, 근데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뭔가는 그런가요? 김광균 네. 이름. 네, 좀 여러분 발음하면 되죠. 까다로워. 까다로워. 네, 맞아요. 김강준. 기억자. 김광 기억이 많아서. 기억이 많아가지고. 맞아. 기억이 많아서. 네. 이 추일서정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추일서정에 보면 길은 풀어진 넥타이처럼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끝하죠. 보세요. 길을 그래서 풀어진 넥타이 딱 일 끝나고 딱 던지면 어떻게 되는 게 막 이렇게 생겼죠. 막.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냥 그림 같지 않은 것 한편의 수치화 같지 않나요? 이게 바로 구절양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절양 들어보셨어요? 네. 9번 꺾여진 양의 창자. 어. 이걸 이제 한자로 구절양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9번 양의 창자처럼 그렇게 꼬불꼬불하게 특히 이제 동해안이나 뭐 어디 저쪽에 가면 막 꼬불꼬불한 데 많이 있죠. 길이 많아. 시골은 다르시고. 나는 양의 길. 네, 그 구절 양장이라고 하는데 그 영어로는 와인딩 로드라고 하는 거예요. 와인딩 로드. 그러니까 길은 길인데 왜 와인드냐? 와인드 감타죠. 여러분 이게 윈드라고 할 땐 바람이지만 와인드면 시계 같은 거 밥 주잖아요. 투수 와인드업 들어보셨어요? 와인드업? 안 들어봤어요? 투수가 공을 던질 때 공을 뒤에다 이렇게 감아가지고 샥 던져. 그걸 와인드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시면 알아두세요. 공을 던질 때 뒤로 감아가지고 샥 던지는 거 뭐라고 한다고? 네, 와인드업이라고. 이렇게 가는. 예, 그렇죠. 이렇게. 네, 감아 던져. 그렇지 이렇게 던지는 거. 네, 그렇죠. 이렇게 네, 감아서 그걸 던지는 와인드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와인드업이 아니고. 네, 많이 배우시죠? 와인딩 로드. 그러니까 이걸 윈딩 로드라고 무식하다고 그래요. 와인딩 로드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도 회화시가 뭐 영향을 받았다? 이미지스트의 영향을 받았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은 아까 이제 넘겨보세요. 이거는 이제 아까 행행 중행행을 쭉 설명을 했고 여기서 부운과 백일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2페이지에 거기 부운 태백일에 부운은 또 다른 여자, 백일은 남편. 맞죠? 아까 했는데 그런 이야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는 쭉 넘어가면 되겠고 거기 이제 그 시에 대한 설명은 다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4페이지로 가서 4페이지에 가참반 식사를 많이 해서 몸을 보양하라. 근데 이게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는 것은 보세요. 이제 정읍사 이야기 조금 하고 이제 시에 대한 뭐 써보신 걸 좀 이야기하고 마치고 이제 여러분 한 말씀. 정읍사라는 시는 정읍사라는 백제 가요 들어보셨죠?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정읍사를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다이성이 너무나 많아요. 이건 안 나오니까 저기 뒷면 이면에다 쓰세요. 이거는 뒤에 뒷장에 이면 있죠? 이면에다 써보세요. 정읍사라는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 가요가 있어요. 백제 가요. 예,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외우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다라, 높이금, 도다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옛날 말 쓰여 뭐 있어요? 달림이시여. 그래서 이게 얼마나 행상이냐 안 해봤었는데 달림이시여. 높이금 이거 뭐냐면 높이 도다샤 도드십시오. 그러니까 달림이시여. 높이 뜨십시오. 옛날에 하는 뭐냐면 존칭이 존칭. 높이 고문 이 고문 강세 보조사. 이해하시죠? 달아 높이 검도사자 어기야 머리곰 비치우시라 이라거든요. 머리곰 비치우시라. 서비영 목사님 그 영어로 참 노래를 잘하시네요. 이 머리곰은 뭐냐면 멀리 비치우시라는 비춰주십시오. 자, 여기가 해석되죠?
달아 높이금 이거를 요즘 말로 바꾸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달아 높이금 두다시아 어기야 머리금 빛이 오시라. 저제 여러신고 저제 여러신고 완전 옛날 말 같죠. 이게 뭐냐면 저작거리 들어보셨죠? 시장에 여러신고요. 계신가요? 그렇죠. 시장에 계신가요? Are you in the market? 영어로 말 Are you in the market이에요. 근데 이제 영어 이게 우리말에 재밌는 게 보세요. Are you in the market인데 이 저제가 중요해요. 자, 이 지금 정읍사라고 그랬죠. 정읍에 가면 실제 정읍사 공원이 있어. 제가 한 3번 가봤거든요. 자, 이 시장이 또 두 가지예요. 이게 참 한자에 다 있다. 우리말에 시에 다 있었는데 첫째, 전주시장에 계신가요? 보세요. 열마의 기가 막힌 거. 두 번째, 정읍에 있는 시장에 계신가요? 다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고향이 정읍인데 정읍에서 전주까지는 차로 한 30분이면 가요. 맞죠? 그러니까 걸어서도 뭐 그렇지 거기 걸어서 몇 시간 가겠죠. 그래도 뭐 하여튼 뭐 몇 시간 가겠죠. 이게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저제 노릇인 거. 전주 쪽이라고요? 제가 정읍 저제 노릇인 거 그냥 보세요. 아니 전주에 어기야 여가 진대날 그대용세. 이게 약간 옛날 말인데 제가 이제 이거는 좀 틀려도 이해하세요. 이제 비슷하게 쓴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기야는 별 뜻 없어요. 진대가 중요해요. 자, 이게 진대가 뭐냐? 질퍽한 땅이에요. 진대. 진작이 많은 자. 자, 그러면 진대가 뭐냐? 자, 두 가지 해석이 돼요. 자, 첫 번째 질퍽한 땅. 두 번째 산적대. 그러니까 남자들이 돈을 가지고 와. 산적을 만날 수 있고 또 돈 있으면 돈 있으니까 이해 가시죠? 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됐다면 드디어서 드딜까 두렵다. 이해가요? 요즘은 디딜까 요즘 말로 두렵습니다. 밟을까. 네, 그래서 저런데 갈까 두렵습니다. 리을세라가 이제 의구영업이라고 그래요. 의구영업. 의심한다는 거. 자, 됐죠? 드디어세라 어느이다 놓고시라. 이게 뭐냐면 어디든지 두고 오십시오. 놓고가. 잘 뭔 소리냐? 난 당신 돈 벌어서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 몸만 오면 된다는 거예요. 돈 있는 거 산적 맞나? 다 주고 와. 어느이다 놓고시라. 몸만 편하게. 네. 몸만 편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어느이다 놓고시라. 경험자는 말해보니까 잘못된 경험이 많아.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어디야? 이게 자연사냐. 그래서 확실히 막 저기 쳐다보니 저기. 정글할시라 그렇게 나오고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정글할시라. 이게 뭔 소리냐면 어기야는 그냥 뜻이 없어요. 그냥 감탄이에요. 내는 내가 가는 데는 가는 곳에 내 가는데. 내가 가는 곳 정글할시라는 요즘 말로 날이 저물까 두렵구나. 근데 보세요. 이게 또 얼마나 재밌냐면 내 가는 데가 두 가지로 해석도 돼요. 뭐냐? 1번 내가 남편이 안 오니까 요즘 카톡까지 어디야 했지만 내가 두 번째 내 남편. 왜 내 남편이냐? 부부 일심 동체. 부부 일심 동체. 내 마음이 그 마음이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찾아서 갔는데 날이 저물면 여인이 가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두 번째는 내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안 오는데 뭐 누구한테 잘못됐나라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자, 보세요. 이 시의 다이성이 좀 아시겠어요? 자, 첫 번째 다이성 아까 설명드립니다. 저제 두 가지죠, 그죠? 진대 두 가지죠. 진대 두 가지잖아요. 그다음에 또 여기 뭐예요? 내가 하는데 또 두 가지죠. 정읍사가요 정말 기가 막힌 작품이에요. 행상인의 아내가 명작이잖아요. 이건 우리나라 걸 그렇죠, 명작이고 실제로 가면 정읍사 공원 정읍에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꼭 가보시면 정읍에 가면 내장산만 가지 마시고 이런 데를 가보셔야 돼요. 가면 그래갖고 이제 이 노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뭐 여기를 다 들려드리면 안 되니까 그 정읍사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달아 높이금 도다샤 뭐 이렇게 가요. 노래가 진짜 좋아요. 예, 노래 정말 좋아요. 멋있어요. 두 분이 내가 한번 아니 불러보시죠. 해보세요. 난 그 가사를 다
아 그냥 그 아니 됐어요. 이제를 좀 이따 끝날 때 다시 어. 알려줄게. 알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네, 어기야 그 뭐. 노래 네. 아름다워요. 예, 꼭 불려가면 그 어기야 내가 넌데 정글알 쉐라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노래가 정말 애틋해요. 노래가 애틋합니다. 야, 우리 저 이렇게 예. 근데 보세요. 이게 요즘 말로 여러분이 이게 어렵긴 해. 말이 어렵긴 한데 요즘 말로 쓰는 게 뭐 있어요? 옛날 말. 옛날 말. 그러니까 우리가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도 로미오 why are you 로미오 이렇게 쓰지 않고 옛날에는 로미오 wherefore art thou 로미오 이렇게 쓰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써요. wherefore art thou 로미오 이렇게 쓰면 보세요. wherefore라는 건 why 그러니까 옛날 말. art는 아야, 도는 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당신은 로미오인가요라고 할 때 why are you 로미오라고 하는 게 멋있어요. wherefore art thou 로미오 이게 멋있어요. 이게 훨씬 더 멋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지금 연극 배우들이요, 이거 진짜예요, 진짜. 세익스피어가 썼던 그 말을 그대로 써요. why are you 로미오 이렇게 안 쓴다니까요. 왜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발림이시여 높이 두드십시오. 멀리 비춰주십시오. 시장에 계신가요? 그럼요. 재미없어.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번역을 왜 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우리말로 그냥 공부하는 거하고 이렇게 한시로 공부하는 거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걸 좀 해드렸고요. 예. 비춰주십시오. 그렇죠. 그 저기 뭐 쓰신 것을 어떻게 제가 봐야 되나? 그 쓰신 저희가 예. 그냥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면. 예. 숫자처럼 그냥 예전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하나 하고 한번 읽어주세요. 지금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 읽어. 떨리네. 괜히 하나 준비를 제대로 해놓을 걸. 아이들 가만히 앉아서 계시네. 네, 읽어보세요. 예예. 은행나무 아래서 소나기 쏟아지고 맑게 개인 날 은사시나무 잎새들의 손짓에 용문사로 향한다. 우거진 숲을 따라 절마당까지 새소리 물소리에 마음이 평화롭고 솔바람은 숲을 깨워 나를 반긴다. 1000년 넘게 살아온 도인 같은 나무여 그 장엄한 기운에 절로 숙연해진다. 짙푸른 은행잎은 전설을 노래하고 거목 아래 고요히 앉아 천년의 지혜를 배운다. 잠깐 들어보세요. 제가 다 기억을 못 해갖고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양평에 지금 용문사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 맞나요? 양평에 가서 용문사 저도 이제 가봤지만 그러니까 일단 은행나무 아래서 제목 뭐 괜찮고요. 소나기 쏟아지고 맑게 개인 날 이거 이제 보면 이제 하나 이런 걸 이제 시는 이 스토리 문학이라는 걸 쓰거든요. 스토리 문학. 시라는 거는 하나의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근데 이거는 이제 스토리 문학으로 제가 볼 때는 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맑게 개인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느낌표를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좀 안 쓰는 게 좋아요. 느낌표, 따옴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쓰고 그런 거 안 쓰는 게 좋겠고 은사시나무 잎새들의 손짓에 용문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기서 잎새들의 손짓이란 말을 잘 쓰신 것 같아요. 잎새들이 이게 사람처럼 표현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화리법이라고 그래요. 아시죠? 살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연물을 살아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화리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잎새들의 손짓에 용문서를 향한다라는 동적 이미지를 일련 잘 쓰셨고요. 우거진 숲을 따라 절마당까지 새소리 물소리에 마음이 평화롭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잘 쓰신 게 솔바람이 이런 화리법을 잘 쓰시네요. 숲을 깨워 나를 반긴다. 말 보시죠. 그러니까 솔바람이 바람이 어떻게 숲을 깨웁니까 이게 그렇죠? 이런 표현이 참 아주 그러니까 이렇게 연마다 아주 멋진 잎새들의 손짓 좋고요. 솔바람이 숲을 깨워서 나를 반긴다는 표현. 그러니까 시는 이렇게 좀 이렇게 돌려서 쓰는 게 멋있거든요. 아시죠? 그걸 있는 그대로 쓰긴 쓰지만 그다음에 1000년 넘게 살아온 도인 같은 나무예요. 여기서도 이제 도인 같은이라고 썼잖아요. 같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직기법을 쓴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은유와 지규의 차이점은 은유는 A is B예요. A는 B다. 맞죠? 이거 써보세요. 거기 여백이다. 지규는 A is like B예요. A는 B와 같다. 여기까지 한 라인 같은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 별과 같이 노래 있죠? 내 마음 별과 같이 별과 같이 그 별과 같이니까 지규죠. 또 이명웅이 부른 노래 중에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있나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 노래 있을 텐데 예, 그 들은 당신이 얼마나 내게 뭐 소중한 사람인지 맞죠? 당신이 얼마나 내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여기 보면 이 같은잖아요. 이 지기법이에요. 이 지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기법을 쓰신 거고 그 장엄한 기운에 절로 숙연해진다라고 이제 썼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을 도인과 같다. 그러니까 도인이 나무가 도인이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이제 도인처럼 이것도 이제 약간 그 지규도 되고 은유도 되고 여러 가지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리도 되고 집부르는 마지막 연입니다. 은행잎은 이것도 이제 은행잎이 이런 걸 잘 쓰시네요. 은행잎은 전설을 노래한다. 지규법. 예, 늘 노래야. 아니, 여기서는 지법이라도 같은 게 안 나왔으니까 화리법. 그러니까 사물을 이렇게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니까 집불은 이 은행잎이 전설을 노래하고 그다음에 거목 아래 고요히 앉아. 지금 고요히 앉아를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조정하셔야겠지만 이거 떨어뜨려야 되겠어요. 지금 붙여져 있네요. 고요히 앉아가 지금 붙어 있으니까 띄우시고요. 천년의 지혜를 배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곳에서 저도 이제 거기 가보면 은행나무가 진짜 있잖아요. 용문사에 이 용문사 명문 있잖아요. 굉장히 크죠. 네, 그렇죠. 이게 여섯 네, 시간이지. 이게 한 1100년 1100년 네, 넘었죠. 그렇죠. 넘었죠. 대단하죠. 우리 사람은 많이 살면 100년인데 그렇죠. 그렇게 했다는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보시면 잘 쓰셨고 일단 제목도 그러니까 시를 쓸 때는 그냥 제가 이제 공부할 때는 가을 이렇게 쓰는 것보다 뭐뭐한 가을 이렇게 그러니까 가을만 쓰면 너무나 좀 일반적이잖아요. 남들하고 차이도 없고 하니까 뭐 쓸쓸한. 네, 그렇죠. 쓸쓸한 가을이든 뭐 네. 깊은 가을이든 이런 식으로 시를 쓸 때는 그 시에다가 잘 봤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네, 그렇죠. 아름다운 가을 이런 식으로 뭔가 소식하는 게 좋고요. 또 시를 쓸 때는 이제 이제 보통 이제 이게 연이 있으면 이게 막 1, 2, 3, 4 막 이렇게 문장이 안 끊어지는 것보다는요. 세 줄 이내에서 끝내는 게 좋대요. 세 줄 이내에서. 그러니까 이걸 막 어떤 분은 막 처음부터 뭐뭐하고 뭐뭐해서 뭐뭐 하는데 이렇게 쓰면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줄을 눈만 이해가죠. 하나의 이야기가 한 줄도 되게 좋고 그래서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뭐 나는 그대 뭘 잡고 뭐뭐 하리라 이렇게 쓰잖아요. 두 줄이면 끝나잖아요. 김동명의 시에 들으면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좀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시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은행잎 잎새들 손짓 바람이 숲을 깨워 그다음에 은행잎이 전설을 노래하고 이런 표현이 상당히 지금까지 시에서 이렇게 이런 화류적인 표현이 한 2개, 3개가 나오면 정말 멋있는 거예요. 시는.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난다 이렇게 보지 않고 뭐 장경수 목사님 지금 오셨는데 오셨다고 너무 아니 네. 너무 피곤하셔 갖고 네. 피곤해서 일어나지 못하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붙이시면 아주 시가 좀 좋은 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그리고 이제 한 말씀씩만 하고 이제 저기 선생님부터 한 말씀씩 시를 공부를 하신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좋은 말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이 그 인문학적인 이런 시도 알아야 된다고 들었고 특히 저는 이제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석박사 때도 제2외국어 중국어 때문에 아주 내가 굉장히 막 높은 점수로 자격증 받기가 몸도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중국어를 했냐면 천자문 명심보가 우리 옛날에는 다 배웠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앞으로 좀 한시를 좀 배우고 있어요. 장 박사님이 계속 올 테니까요. 네, 저는 뭐 무궁무진해요 한시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한시를 좀 배워서 이걸 잘 내가 활용하면 중국어를
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강의 아니고 경영자야. 근데 그 이제 관료들이 다들 성장 시장으로 그래서 이게 조금 해가지고 시적인 표현으로 그런 강의하더라고. 오, 멋지십니다. 앞으로 예, 예. 이 일은 꼭 하실. 아 그래. 네. 아 그럼 이미도 이렇게 하면. 예. 아니 저는 이게 섞어서 이렇게 해드려요. 여기는 장 교수님은 전부 뭐 그냥 여러 가지 다 했어요. 하이도 다 해요. 예, 다 하니까. 하니까. 학위가 11개입니다. 저 영문학 박사예요. 어, 실제. 아이고 예. 내가 잘못했네. 아닙니다. 네. 뭐 별건 아닌데. 예. 이 명함을 여기다 이렇게 붙여놔야 돼. 예. 잘못이니까. 자, 그다음에 예, 잘 들었습니다. 이 선생님 제가 시평 괜찮은데 우리 오늘 느낌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래서 마무리. 예, 저기 오늘도 역시 우리 장 교수님 한시의 그 깊은 매력에 오늘도 또 한 번 또 빠졌어요. 이제 점점 전에 잘 몰랐던 그 한시들의 매력을 다시 알게 되고 또 공부하고 싶어지고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수업이었고요. 또 제 시에 대해서 또 처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뭐 저도 뭐 아주 자세히 뭐 실력이 있지는 않는데 그냥 좀 해드렸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장로님 한 말씀 하시죠. 그 손이 가죠. 가면서 내가 얘기하는데 조용히 들어가세요. 예. 나는 서해안 쪽에 75년도에 처음으로 입사했는데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항상 한자로만 이렇게 냈거든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쓰니까 한글로만 그냥 지금까지 써왔어요. 한국이 없어져. 네. 저 국전에 10번 이상 되는 한자로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뭐예요? 장로님도 한자 듣고 있어요. 그게 원래는 저인데 그래서 그런데 또 보면은 장로님들도요. 내 개인전에 오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져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아니 그 한문으로 쓴 그런 가져간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한문을 이렇게 저기 하니까 내가 굉장히 그 인정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다들 뭐 한문을 잘하셔갖고 제가 아주 즐겁게 강의했습니다. 여기 뭐 예. 예. 자시고 아니 아까 전문의 주는데. 뭐다 부여서시. 예, 또 한 말씀. 왕족의 후예. 야 이제 서 목사님 한 말씀 하시죠. 예. 이제 여기 강 목사님 마지막으로 하시죠. 장 교수님 거는 교육이 항상 좋았어요. 항상 좋아서 오늘 역시죠. 역시 저는 들어봤던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라. 자, 예. 어제 뭐 오라라는 문자도. 예. 아니 뭐 내용 뭐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강 목사님 한 말씀 하시고. 저는 원래 한시에 관심이 참 많았었고요. 한시를 또 몇 편 좀 쓴 것도 좀 있고 한데 오늘 이렇게 강의를 또 들으면서 한시에 난 이런 표현을 될지 모르겠어요. 아주 맛깔스러운 매력이 빠졌어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더 열심히 한시를 써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또 한 가지가 회화시, 회화시에서 너무 내가 많은 감동을 좀 입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써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 정말 수고 많이 예, 알겠습니다. 하는 동안 참 수고 많이 아, 예.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예. 예, 하여튼 이제 부족하지만 제가 동서양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많이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제가 영상으로 지금 찍고 있으니까 그거 제가 또 그 쓸만한 물가에다 올려드릴게요. 제가 이 영상. 아 맞아요. 예, 그러면 복습도 중요하거든요. 공부라는 건. 네.